안녕하십니까.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전신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에게 지방흡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한 부위나 두 부위 정도의 지방흡입을 계획하고 오시는데, 가끔 전신 지방흡입을 하고 싶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방을 다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신 지방흡입을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전신 지방흡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전신 지방흡입을 절대로 하루에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수술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결국에 만족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팔, 복부, 허벅지, 종아리 이렇게 주로 네 부위를 전신 지방흡입이라고 하는데, 팔만 생각해 보아도 사실은 팔 전체를 지방흡입할 때 투메슨트라는 용액을 넣고 그거를 불리고 그런 데만 해도 한 2-30분의 시간이 걸리고, 팔 전체를 360도로 여러 자세를 하면서 뽑는 데만 하더라도 보통은 1시간 반 이상 걸리게 됩니다. 제대로 하려면. 연달아서 복부, 허벅지, 종아리를 한다면, 제대로 지방흡입을 한다면 8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의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서서 3-4시간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가 지쳐서 집중력과 섬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엔 섬세한 마무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방이 남고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지방흡입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. 가끔은 한 부위당 수술하는 의사가 바뀌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의사의 로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신을 하루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한 부위를 하고 두 부위, 세 부위를 피부를 많이 노출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체온에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의사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손놀림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이나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신 지방흡입을 절대로 하루에 하지 말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비만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전신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인형 몸매 또는 모델 몸매가 되는 걸로 알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체중이 평균 키 정도의 몸무게가 60 후반대나 70 후반대까지 나가는 분들은 절대 전신 지방흡입만으로 인형 몸매나 모델 몸매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런 분들은 꼭 지방흡입 후에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합니다. 제가 상담할 때 꼭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인형 몸매를 원한다면 훌륭하게 꼼꼼히 구석구석 완벽하게 지방흡입을 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수술 후에 본인도 인형 몸무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, 비만도가 좀 있는 분들은 꼭 지방흡입 후에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흉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가끔은 자기의 망가진 몸 때문에 몸에 어떤 흉터, 구멍을 마구 뚫어도 수술해도 괜찮으니까 몸에 지방만 다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. 사진을 몇 장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흉터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. 팬티 라인 안쪽이긴 하지만 팬티를 살짝 내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흉터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, 다 이제 저에게 재수술하러 왔던 분들인데 이런 흉터도 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흉터를 고려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팔 흉터도 너무 진하고 크고 켈로이드화 되어 있고,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는 등에 너무 흉터를 많이 냈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몸매가 마음에 안 들고 다 신경질이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이더라도 나중에 수술도 잘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이 많이 돼서 날씬해진다 하더라도 이 몸에 난 흉터는 계속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신 지방흡입을 모든 지방을 많이 빼고 싶다고 하더라도 꼭 흉터를 고려하셔서 시간이 지나도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몇 가지 저에게 전신 지방흡입을 했던 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, 이분 같은 경우는 4년을 병원을 매우 꼼꼼하신 분이어서 4년을 병원을 알아보고 결국 저에게 전신 지방흡입을 했던 분인데, 먼저 팔 사진 앞모습을 보시면은 텀을 두고 복부, 허벅지, 팔을 하셨던 분인데, 팔이 90도로 떨어지면서 허리 라인도 이뻐지고 수술 후에 다이어트도 좀 체중 감량도 성공하면서 매우 예뻐진 상태로 수술이 나왔습니다. 옆모습도 보시면 이 등 쪽에 있는 주름도 펴지고
팔도 상당히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, 팔을 들고 찍은 상반신 샷에서도 허리도 예뻐지고 팔도 가늘어지고 겨드랑이도 좀 파지고, 그리고 수술 전에 보면은 배꼽이 약간 아래쪽을 보다가 수술 후에 배꼽이 앞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은 배꼽 모양도 예뻐지고 복부 안쪽에 내정지방도 많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옆모습에서 보시면 브라라인부터 옆구리 힙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도 곡선미 있게 수술 결과가 아주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. 후면 샷을 보시면은 이 팔과 옆구리가 이루는 이 삼각형이 수술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면은 수술이 잘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등 쪽에 있는 셀룰라이트도 좋아지고, 아까 얘기한 흉터, 전신 지방흡입을 했지만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흉터도 꼭 고려하셔서 수술을 해야 나중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허벅지도 매우 일자스럽게 변한 모습이고, 또 다른 부위인데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신 분이었지만 몸에 지방이 이렇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톨실톨실한 지방이 좀 많이 있어서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는데, 전신을 받고 다이어트도 병행해서 수술 후에 정말 모델처럼 각진 어깨에 허리 웨이브도 좋아지고 사타구니 사이도 좀 벌어지면서 매우 예뻐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팔도 보시면은 수술 후에 매우 길어진 느낌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, 옆모습에서도 팔도 길어지고 등 쪽에 있는 주름도 펴지면서 많이 예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경화골도 더 선명히 보이고 허리도 들어가고, 아까 얘기한 옆구리와 팔이 이루는 이 삼각형도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었고, 허벅지도 이분은 제 기억으로는 12cm 이상 허벅지 사이즈가 줄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, 특이하게 이제 바디 라인이 굴곡이 좀 심했었습니다. 상체에서 하체로 연결되는 라인을 봤을 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굴곡이 있었는데, 꼭 전신 지방흡입 할 때는 상하체 연결의 이런 굴곡진 라인도 수술 후에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꼭 전신 지방흡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전신 지방흡입 시 꼭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.